요즘 조선업계 분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조선업계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죠. 네, 이제는 조선업이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기술 패권에 걸린 경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선업은 안보와 외교의 중심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그 이면의 기회와 또 리스크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요새 많이 바쁘시죠? 네네. 네, 일단은 좀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부터 좀 여쭤볼게요. 1시간 전쯤에 네. 보도가 됐는데 중국이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라는 또 단서 조항이 붙어서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일까요? 이거는 미중 간에 있었던 그 정상회담 이후에 저희가 그 서로 간에 부과하기로 했던 입항수수료의 부과를 내년으로 미루겠다라고 1년 유예를 했잖아요. 그거와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해결된 건 아니고 그냥 유예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오션의 미국 법인이 기존에 뭐 중국과 가지고 있던 사업 관계가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사실 네.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저희가 미국을 도와준다고 그럼 내가 제재를 해야지라고 했던 그 부분이 일단은 지금 긴장 완화 상태. 정치적인 네. 수사에서 연장선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약간 외교적인 워딩인 거죠. 네. 어디입니다. 그리고 계속 조선업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 얘기 네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짜 슈퍼사이클이 되는 건가요? 뭐 저희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이 지금까지 이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이후에 26년 이후의 시장에서도 저희가 수요가 크게 줄어들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슈퍼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과거에 2007년 좋았던 시기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급자들이 좀 흥분하지 않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오랫동안 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기 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미국이랑 중국이랑 화해를 한다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뭐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해서 뭐 해상물 동량이 더 판판이 잘 돌게 되면 오히려 더.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배가 필요한 이유 자체가 더 많은 물동량을 날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배들을 다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요이기 때문에 큰 대세를 뭐 크게 달리할 만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는 친환경 기조 자체가 다시 역으로 간다.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여쭤봤던 게 요새 네네. 바쁘시죠라는 게 제가 보통 출연자분들 나오시기 전에 최근에 나오셨던 걸 한번 보는데 너무 많이 나오고 많더라고요. 있죠. 근데 네. 또 최근에 강연도 하셨던데 그 네. 강연에서 우리나라 조선업계 이제 구조조정도 거의 완료됐고 경쟁자도 사라졌다라고 하던데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저희가 그래도 조선 좀 잘하는 국가라고 하면 이제 한중일, 삼국을 굉장히 공고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이 삼국끼리의 경쟁도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일단 일본은 그 경쟁선상에서 약간 물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어지고 있는 배들의 80%를 그냥 한중 두 개 국가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한국의 입지가 좀 공고해진 상황이고 일본의 그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는 부분을 오히려 중국이 좀 먹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이 없어졌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삼국 간의 경쟁에서 이제 두 개 국가의 경쟁으로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중 갈등을 하면 어차피 중국에다가 미국에서 수주를 안 주는 거 아닌가요? 따르게도 주나요? 뭐 미국은 원래 선박을 발주하는 주체가 아니기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은 상관이 없는데 없어. 이제 군함 미국의 화물을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중국에서 만든 배한테는 안 싫겠다라고 하는 기조가 조금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한국 조선업체한테는 더 도움이 호재인 되겠죠.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럼 일본 없고 중국과 우리만 조선업계에 있다고 하면 네. 중국하고 우리의 강점 뭐 어떤 부분들이 다른 걸까요?
양국의 그 차이는 조금 극명한 것 같고요. 기술적인 우위는 여전히 한국이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와중에 저가 경쟁력도 여전히 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인 기술 스펙을 다 넣지 않은 그냥 과거 정도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중국은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대비해서 10% 인하된 가격으로 뭐 배팅 그 입찰에 들어온다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싼 배를 더 원하는 기조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중국이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이제 뭔가 전체 선박 시장에서 중국에서 만드는 게 워낙 시장에 많이 깔리다 보니 이게 뭔가 안보나 보안에도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그런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중국의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미중 갈등이 좀 있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꼭 미중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유럽 지역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민감해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발주량 말씀하셨었는데 네네. 우리나라만 발주량이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2021년 이후에 지금 저희가 5개년 동안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제일 발주가 많았던 시기가 2024년이거든요. 그래서 24년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발주량을 기록을 하면서 2006년보다도 오히려 더 발주량이 많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23년 대비 24년에 늘어난 폭이 거의 다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수주를 받은 시기는 2021년입니다. 작년은 그냥 딱 1년치, 그 전해인 2023년도 딱 1년치 정도 수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5년에 전년 대비 낙폭이 적은 이유는 작년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사실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업체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개년 정도에 걸쳐서는 만드는 양 대비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주를 해서 잔고를 어느 정도 채워놨고 그 정도의 잔고를 지키는 선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생각보다 이제 업앤다운이 조금 덜한 편인 반면 전 세계 수주량이 지금 한 50% 정도 줄어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작년에 워낙 많이 받았었던지라 지금 전년 대비 한 70%대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조선 빅3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리 조선 빅3 중에서 올해 수주가 가장 괜찮았던 업체는 어디였나요? 올해는 수주를 연초에 다, 그러니까 3사가 다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수주 목표를 앞으로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고 HT 현대그룹과 삼성중공업이 실적에서 이제 전망 공시를 했었는데요. 그들 또한 한 1년 정도의 매출에 해당하는 수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11월 현재 한 80% 내외 정도의 수주를 달성을 했고 지금 현재 내고 중인 수주 물량을 다 받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25년에 연초에 세웠던 정도 수준의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는 뭐 누군가 한 군데 업체가 굉장히 튀게 수주를 많이 하거나 막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운반척을 이제 2,900억 원 이렇게 네네. 수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특별한 뭐 이렇게 목표를 다 달성하고 초과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도가 예상대로 돼 있는 이제 시장에서 반영된 가격에 반영된 정도인가요? 아마 이거를 수주를 하고 나면 수주 목표의 한 83% 정도를 채우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요거 말고 이제 해양 플랜트로 추가로 더 수주 내고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 계약이 이루어져야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상선들도 마찬가지지만 개별 상선마다 그래도 조금 더 잘하는 업체들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특히나 탱커들 중에서 셔틀 탱커에 대한 점유율이 삼성중공업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와 관련된 그런 설비라고 한다면 삼성이 이제 기존의 입찰에서도 조금 유리한 고지를 유지를 했었는데 아마 수주를 한 케이스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긍정적인 부분들 얘기는 사실 좀 대형 조선사들 얘기고 네네. 중견 조선사들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거에 많았던 업체 수 대비해서 지금 줄어들어 있는 폭이 굉장히 심한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가 수주를 한 척이라도, 그러니까 인도를 한 척이라도 한 조선소의 수가 지금 10개 정도가 이제 딱 액티브 조선소 상태로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비상장 조선 업체들 중에서도 현재 남아있는 잔고를 다 만들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신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업체도 일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 부산에 있는 대선조선이 지금 그러한 스탠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량이 계속적으로 많이
넘쳐서 사실 저희가 낙수 효과까지 내려오나 보다 싶을 정도로 대형 업체가 차고 넘쳐서 중견 업체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좋고 올해 이렇게 잠깐 한 해 정도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중견 업체는 좀 티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정도 업황에서 이렇게 좀 업황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5년 가까이 이렇게 업황이 좋아진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그 실무에서 뭔가 티가 안 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러한 애매한 업황이 추가적으로 2년, 3년 더 길어졌을 때 버티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게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마저 조정이 되는 과정도 저희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선소들은 이제 해양 플랜트, 그다음에 MRO 사업들, 군함들 뭐 이제 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양화를 시키면 상선이나 이런 이제 조선 업계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좀 생기는 건가요? 리스크도 좀 분산되고? 기존의 국내 조선 업체들이 이제 그 전방 산업이나 그 수주하는 고객군을 지금까지 항상 확장하면서 왔거든요. 왜냐하면 조선 업체들은 기존의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때도 이 선종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조금 다양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고객사인 컨테이너 선사라고 하면 그 해운사는 컨테이너 업황이 좋을 때만 영업이 되게 호조될 수가 있는데 조선 업체들은 컨테이너 선사가 좋을 때는 컨테이너 선사한테 수주받고 뭐 탱커 선사가 좋을 때는 여기서 수주를 받으면 되니까 괜찮긴 한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상선의 업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 이후에 2010년부터는 그러면 해운사도 해운사지만 오일 메이저한테도 수주해야지라고 하면서 해양 플랜트로 수주를 한번 이렇게 확장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14년 12월 이후 저희가 유가가 폭락하고 나서 또 그 2차로 확장했던 그 시장의 전방이 지금까지 좋았다라고 보긴 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조선 업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설비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수주의 풀을 조금 넓혀보자라고 그 타겟을 잡고 있는 게 이제 수출 방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부분으로 넓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비들의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그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조선하고 방산이랑 지금 결합되는 시점에서 관세 협상 타결된 이후에 뭔가 정말 구체적으로 마스카 프로젝트로 얼마만큼의 시장이 우리한테 열리는 건지, 그러니까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그 구체적인 시장이 얼마만큼 오픈됐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정도인 걸까요? 사실 여름에 있었던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 전후로 있었던 정상회담 이후에 조선업 쪽에 관련해서는 크게 뭐 구체화가 더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개별 업체별로 조금 이제 접근을 해서 뭔가 추가적인 MOU를 맺는다거나 아니면은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사이즈를 조금 가늠을 해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게 좀 중요할 텐데요. 미국의 어쨌든 신조선 관련된 연간 예산은 한 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조선업계가 만들고 있는 상선을 다 합쳤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퍼센트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모든 조선업계가 선박을 빨리 만들지 못하고 군함도 빨리 만들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이제 저희가 계속 미국 선박법이라고 하는 거를 상정을 계속하면서 안에서 해결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자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한국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 조선 업계도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턱받치고 미국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저희도 곳간이 비게 되는데 당연히 그러진 말아야 되고 여러 영역에 걸쳐서 다른 시장으로의 그 수주를 바라보면서 입찰을 쉬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 당연히 가져가야 될 전략인 것 같은데 국내 업계들은 사실 지금까지 그 전방 산업이 힘들었을 때 이 숨이 얼마나 길어지는지에 대한 스터디는 사실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제일 서프라이즈가 잠수함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리고 잠수함도 뭐 수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근데 팩트시트이 아직 안 나온다. 어떻게 하기로 한지가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잠깐 본 거 보면 건조는 우리가 하고 연료만 뭐 수입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잠수함은 진짜로 경쟁력이 저희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수출도 뭐 카나다나 다른 나라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설계로 자체적인 기술로 개발한 그 도산 안창호함 잠수함은 실제로 한국에서 쓰는 잠수함을 한국 설계로 한국 기술로 개발을 한 사례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핵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쓸 잠수함인데 연료 공급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핵잠으로 변환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지금 한국의 해군은 한 21척 정도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15척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이었던 시절에 그 하나오션이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만들었었던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한국에 필요한 해군력 보강을 위한 하드웨어는 한국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료 체계만 이제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왜냐하면 이제 핵 확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죠.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처음에 뭐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 나오고 할 때 약간 우려도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미국 조선업의 어떤 하청 기지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필요한 배 일부분이라도 미국에서 발주되는 가격으로 하청 나오면 저희 굉장히 이익률 좋아질걸요. 한 6배, 5배 정도 가격으로 발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지만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도 뭐 처음에 나왔던 이제 이게 말이 되냐 약간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미국 배를 더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말 안 됩니다. 저희 선표에서 보면서 비어 있는데 넣어가지고 수주하는 게 조선업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왔던 부분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핵 잠수함 만들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이제 외교적인 그 문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실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러한 부분은 없을 거고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국제적인 그 방산 시장을 건드리는 촉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저렇게 해군력 보강을 위해서 힘을 쓰면 그 상대국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서방 국가에서 만드는 그런 군함의 체계나 인프라가 많이 무너진 상태이고 이제 그거를 극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만약에 이게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수주풀이 되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국내 조선 업체들 보면 이 꼭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생기는 이 방산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개를 저희가 입찰에 참여해서 하나라도 수주를 받게 되면 예전에는 내수로만 하던 거를 해외로 확장해 가는 이제 첫 발을 딛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손해 볼 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결론 슈퍼사이클이라는 거죠? 슈퍼사이클 기억해 놓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